12월 13일 금요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또 한 번 우리 역사에 광풍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거기에 따른 탄핵,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각자의 역사관, 가치관이 다르고 경험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들이 모두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될 것이냐. 이게 지금 6개월 뒤, 1년 뒤에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어떻게 또 바뀌게 될까? 지금은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이 국가를 위해서나 전체적으로 유리하냐? 많은 것들이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 오후 5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아마 오늘 수없는 논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내일 이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1차 투표 때처럼 모두 이 보이콧을 하느냐, 아예 투표장에 가지를 않느냐, 국회 본회의장에 가지를 않느냐, 그래도 이탈하는 사람은 생깁니다. 이번에는 자율투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는 아예 지금 탄핵 반대가 당론인데 탄핵 찬성으로 당론을 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 겁니다. 결정이 될 겁니다. 오늘 아마 수없는 물밑 논의, 또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를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또 한 번 크게 이 국면을 바꾸는, 이게 제대로 된 것이냐, 내용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또 나뉩니다. 그런데 어제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어제 시점에 발표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내용이 그때 비상계엄이 있기 전에 그런 설명들이 더 많았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을, 어제는 이게 윤 대통령이 이제는 자신의 재판,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걸 앞두고 윤 대통령도 법 전문가니까 자신의 항변, 또 설명, 이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적절하지 못했다. 내용을 두고는 윤 대통령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 그 민주당 이재명이 국회 국정 마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반국가단체에 가깝다. 그래서 이 비상계엄이 필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이게 고도의 통치 행위였다. 선관위에 계엄군이 간 것, 국회에 계엄군이 간 것, 이게 경고용이었고 부정선거에 대한 이 수사가 필요했다. 이게 선관위가 전부 사실은 선관위에 다 우두머리들이 이 법관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사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 계엄군이 가서 수사를 하는, 자료를 모집하는, 그게 불가피했다. 또 세간에 드러나지 않았던 중국 간첩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 윤 대통령이 어제 담화부터 말씀을 드리고 하나 둘씩 풀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 고도의 통치행위, 그 논란은 이제 전두환 시절을 끝으로 우리 사회에서 끝난 부분이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그 계엄이 전두환 측에서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고도의 통치행위였다. 그래서 사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판례를 윤상현이 이상하게 잘라서 주장을 하는데, 이 전두환 신군부에 대한 처벌이 냉혹한 처벌이었죠. 엄중한 처벌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계속해서 관련되는 이 통치행위에 대한 관련되는 많은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들이 모두 이런 식입니다. 통치행위라고 하지만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법적 처벌을, 판단을 자제해야 하지만 통치행위도 위헌, 위법은 처벌해야 한다. 처벌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판례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일단
40년, 50년 전에도 통치 행위를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통치 행위가 만약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게 위법, 위헌은 안 된다. 그때도 그런 식의 해석이 주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우리 이 헌정사에서 전두환 신군부를 끝으로, 그 처벌을 끝으로 이제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두환 측의 이 논리였거든요. 이제 그게 깨지고 난 다음에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까지 끌어온 것, 지금 뭐 홍준표를 비롯해서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끌어오는 것은 오히려 윤 대통령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이다. 어제 그 담화에서. 그 다음, 이게 경고용이었다. 맞습니다. 민주당 이재명은 반국가단체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엄이 필요했느냐? 경고용이었다면 계엄군이 국회를 왜 진입을 했고 왜 유리창과 문을 깨면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국회 본관으로 진입을 했느냐가 설명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체포 부분은 아직 논란이 있으니까 제가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다 빼겠습니다. 부정선거, 저도 의혹이 있고 부정선거 부분은 정말 심도 깊게 한번 파헤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아니라면 과거에 있었던 부정선거를 가지고 지금 그 수사를 하기 위해서 계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엄 요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느 법에도, 헌법이나 계엄법 어디에도 과거의 부정선거를 수사하기 위해서 계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윤 대통령의 그 담화가, 윤 대통령의 그 충정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 내용은, 그 시점은 참 부적절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법적으로 앞으로 다투게 될 겁니다. 윤 대통령이 재판에도 대비하고 있고 구속도 각오하고 있고 탄핵을 당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나가서 이제 변론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직권남용 정도인지 내란 혐의인지 지금 수많은 영장이 발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잇따르고 있고 수사가 굉장히 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것은 차치하고 정치적으로는 부적절했습니다. 탄핵으로 가기 전에 어제 윤 대통령의 담화처럼 왜 이게 지금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 이재명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뭐냐를 계속 국민들에게 설득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 그 앞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위헌정당 해산 청구입니다. 그 정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군대를 투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건 좀 아니다, 과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의 담화가 있고 난 다음에 어제 곧바로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입장을 완전히 정했습니다. 탄핵 찬성으로 간다.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하자. 그래야 분열되지 않는다. 확실하게 정하고, 또 친윤 일부에서 주장하는 이 탄핵이 있고 난 다음에 당 지도부는 물러나야 한다, 책임져야 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러나지 않겠다, 당 대표직을 유지하겠다. 여기에서 이제 친윤 일부에서 노리는 소위 장동혁입니다. 장동혁과 진종호 두 사람, 두 최고위원 중에 한 사람만 이 친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선출직 최고위원이 5명인데 이 중에 4명만 사퇴를 하면 한동훈 지도 체제가 무너집니다. 지금 3명이 친윤으로 꼽히니까 이 뭐 3명의 친윤, 김재원과 김민전, 인효한, 이 4사람도 지금 뭐 사퇴를 하겠느냐. 김민전은 사퇴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 2사람은 아직 뭐 오락가락 합니다. 그것도 불확실하지만 어쨌든 이 2사람 친한계 최고위원 가운데 장동혁입니다. 장동혁이
이 탄핵이 통과되고 나면 사퇴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한동훈 지도 체제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지 않겠다라고도 했고, 책임지겠다, 비겁하지 않겠다, 그래서 물러나지 않겠다. 장동혁도 어제 입장을 바꿨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담화를 계기로 해서 지금 탄핵 이 부분이 통과되더라도 자신이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체제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고 나면 당 지도부는 책임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물러나는 것은 오히려 그게 비겁한 것이다, 무책임한 것이다. 왜 그렇느냐? 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은 사람이, 가장 앞장서서 막은 사람이 자신이었다. 그날 3일 밤 비상계엄 해제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자신이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좀 더 많이 나갔습니다. 이게 불법 위헌 요지가 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뭐 약간의 혼선은 있었지만 다시 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탄핵 찬성을 하겠다. 그리고 이 뒷수습도 자신이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수습을 하겠다라는 걸 분명하게 한 셈입니다. 그래서 어제 뭐 생중계가 됐습니다. 의원총회 그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일부 친윤 의원들이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이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친윤들이 모두 나서서 권성동을 원내대표로 뽑았습니다. 권성동이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이제 당이 단합을 하느냐 분열을 하느냐, 현재 탄핵을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콧을 하는 방법으로 내일 당론을 정해서 오는 토요일 이 탄핵을 한 번 더 막을 수는 있을 것이다, 잘하면. 그런데 이것도 지금 한동훈 당대표가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밝힌 만큼 거의 어렵지 않겠느냐.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는데 거의 어렵지 않겠느냐. 아마 권성동이 지금 많은 의원들을 만나고 있을 겁니다. 탄핵 찬성을 밝힌 많은 의원들도 만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막을 수가 없다. 막을 수 없을 경우에 권성동의 첫말입니다. 탄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당의 단합이다. 그 다음, 현재는 탄핵 반대가 당론이다.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지금 의원총회를 열어서 다시 논의해 보겠다. 윤 대통령의 뜻은 분명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이게 직접 나서서 변론을 하겠다. 정면으로 이 돌파해 나가겠다라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윤 대통령이 여기에서 말끔하게 당에 대해서 탄핵을 해라 라고 결정하고 당론으로 탄핵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말끔합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제 이 탄핵을 갖고 한동훈 지도부는 책임을 져라라는 걸 그대로 던져놓은 셈입니다. 이 와중에 지금 뭐 어느 유튜브에 또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해서 이 한동훈은 그냥 둬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그 전화를 받았다라고 한 유튜브가,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잘 아는데 그걸 밝혀서 또 소동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유튜브에 윤석열 대통령이 밀착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어려워졌다. 제가 뭐 수차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저들어도 많은 이 시청자분들께서 좀 더 강력하게 이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 옹호, 또 여론을 바꾸는데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달라 요청도 하십니다. 저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를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보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많은 유튜브들이 사실은 이게 언론이냐 오락이냐, 그냥 오락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언론 정확한 방송이 아닌 이런 오락, 단순한 오락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번거롭고, 이미 지금 뭐 좌파든 우파든 자신들이 밝히는 어느 쪽이 지금 가짜뉴스를 하고 있고 가짜뉴스를 하는 유튜브, 이런 건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다 드러나 있고, 또 기자 출신이다 라고 해도 이게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 그냥 뭐 거짓말, 가짜뉴스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시청자들이 분별을 할 부분이다. 이제 때가 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걸 정리를 하고요. 참 일부 그 유튜브와 윤 대통령의 뭐 밀착 관계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제가 소상하게 이 일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는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의 입장도 됐고, 한동훈 대표 입장도 섰고, 권성동이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당이 탄핵을 한 이후에도 단합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당이 쪼개지느냐, 이게 결정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토요일 권성동이 어떻게 나서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나서도 오는 토요일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막을 수는 없다. 보이콧을 하든 뭘 하든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은 거의 분명해졌습니다. 오늘까지도 더 이 상황을 살피고 난 다음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미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권성동의 결단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건대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모두 비겁합니다.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윤상현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위 김재섭 의원에 대해서. 김재섭 의원이 지금 이 탄핵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서 이 지역구 주민들에게 욕을 엄청 들어먹는다라고 하니까 윤상현이 한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탄핵에 반대해도 1년 뒤에는 다 표 찍어준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탄핵에 찬성하면 1년 뒤에 죽는다. 탄핵에 반대해도 1년 뒤에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표를 받는다. 1년 뒤에는 살아날 수 있다. 지금 윤상현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지금 탄핵에 찬성하면 이재명에게 이 정권을 갖다 바치는 꼴이다. 한동훈이 비겁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상현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지금 윤상현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영남권 의원들, 국민의힘의 뭐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역구 의원들. 이 탄핵이 현실적으로 통과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막을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이 막을 수도 없다라는 걸 압니다.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담화를 보면서 자신들도 느낍니다. 이 비상계엄이 문제가 있었고 이거 막을 수도 없고 윤 대통령 지금 국정수행이 현재로서는 어렵다. 탄핵 통과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탄핵 막자라고 말만 합니다. 아무런 노력도 안 합니다. 말로만 떠듭니다. 윤 대통령 지키자라고 합니다. 탄핵 반대입니다. 어떻게 반대해야 되는지 뭐 답도 없습니다. 그냥 반대입니다.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게 뒤바뀌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처럼 이게 뒤바뀌어서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은 모두 죽고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은 다 살아날 것이다. 지금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사는 길, 국회의원 배지를 유지하는 거기에 계산에 급급합니다. 대표적으로 윤상현입니다. 뭐 통치행위를 그렇게 판례를 조작해 가면서까지 국회에서 주장합니다. 이런 무책임, 이 비겁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권성동이 내일 이 탄핵을 막을 수 있다면 한번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내어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을 수 없다면 가장 좋은 것은 탄핵 찬성으로 당론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다면 지금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자율투표하자라고 합니다. 이 자율투표에는 친한이든 친윤이든 대부분이 지금 찬성을 합니다. 자율투표로 가면 이 탄핵 통과됩니다. 그거라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 이 권성동의 결정이 있으면 당의 분열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다릅니다.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 같지만 언제나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문제였습니다.
지금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최순실 문제였습니다. 그 뇌물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최순실의 그 일정 뇌물 그 부분으로 이게 정권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위법 위헌하다고 다 탄핵 아닙니다. 중대하게 위법이 있어야 합니다. 교통 신호 지키지 않았다, 대통령이. 탄핵할 수 있겠습니까? 탄핵하는 게 맞습니까? 교통 신호 지키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그럼 위법했으니까 탄핵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중대한 위법 위헌이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건이 이게 정말 중대한 위법 위헌이었느냐?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소위 보수가 괴멸했다. 왜 괴멸이 됐느냐? 분열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이게 의심쩍고 상당히 이 문제가 있었다. 그 탄핵 결정도. 그 뒤에 이 보수정당이 분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에서 분열하지 않았으면 문재인을 제압할 수 있었는데 분열 때문에 집니다. 그래서 보수가 괴멸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순실 건과는 다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 되는 순간까지도 오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사실은 국정에 자신의 이 탄핵 부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이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슷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비상계엄이 일어난 것이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정치적으로는 지금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은 당당하게 재판과 탄핵에 맞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엄이라는 것과. 여기에서 권성동을 비롯해서 일부 친윤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느냐, 그 가장 큰 기준은 무엇이냐, 이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현역 의원들 비겁합니다. 무책임합니다. 또 패배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하면 또 보수가 괴멸할 것이다. 거기에서 자신이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탄핵 반대를 그냥 무책임하게 외치면 된다. 이 윤상현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탄핵은 막지도 못한다. 막을 노력도 하지도 않습니다. 방법도 찾지도 않습니다. 그냥 계속 윤 대통령을 지키자. 탄핵 반대다. 어차피 보수는 괴멸될 것이다. 그러면 2년 뒤에 3년 뒤에 자신은 살아날 수 있다. 이 또 뒤집어질 것이다. 보수 지지층에서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은 다 죽이고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 입으로 떠들기만 한 사람들 모두 살려줄 것이다. 윤상현이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고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전부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전부 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네. 가네. 탄핵해야겠네. 라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전부 탄핵 반대 외치거나 또는 침묵하면서 눈치 보고 있습니다.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통과되면 왜 분열해야 되고 왜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서 진다고 생각합니까? 이걸 벗어나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와 똑같이 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 싸움인데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만약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도 제압할 수 있습니다. 패배주의는 바보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재명이 노리는 것은 탄핵이 아닙니다. 제가 목이 터지라고 그동안 외쳐온 것입니다. 이재명은 내년 2월, 3월 대통령 선거를 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분열을 노리고 이 탄핵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압박하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탄핵으로 가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이 심리가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은 초조합니다. 윤 대통령이 초조한 것처럼 지금 이재명도 초조합니다. 이 이재명의 계산을 꿰뚫어야 합니다.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내년 5월, 6월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없는 민주당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친다면, 대선에 대비한다면, 비겁하고 무책임하고 패배주의를 벗어난다면 이 상황을 돌파하고 국민의힘은 뭉쳐서 재집권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쪼개질 겁니다. 지리멸렬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이런 무책임과 비겁이 자신 개인은 살 수 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이후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 이후는 정반대가 될 겁니다. 지금 비겁하고 무책임하게 윤상현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윤 대통령이 솔직히 지금 한동훈이 미워서 한동훈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좀 애매한 이 부분은 태도를 취하지만 윤 대통령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비상계엄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근데 법적으로는 따져볼 수 있다. 윤 대통령도 당당하게 탄핵 좋다, 재판 좋다, 수사 좋다, 구속 좋다 이야기하는 그 뜻이 가리키는 지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윤 대통령도 지금 뭐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지만 이거 정면 돌파로 뚫고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렇게 갔을 경우에 지금 눈치만 보고 무책임하게 비겁하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지금 주로 영남권 의원들 중심으로 참 뭐 정치 논평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네가 국회의원 해봐라 그렇게 되겠냐. 제가 다 합니다. 이번에 뭐 유튜브, 일부 유튜브 또는 뭐 그동안도 그랬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한동훈 대표와 통화를 했다, 뭐 이걸 자랑하고 떠들고 뭐 하는 유튜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 유튜브 시청률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정상적인 기자는 기자들은 매일 만나고 매일 접촉하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누구라도. 정상적인 기자들은 어느 취재원과 가깝다라는 걸 밝히기를 꺼려합니다. 또 어느 취재원과 가깝지 않다라는 걸 밝히는 것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자신의 보도가 이 어떤 누명을 쓰는 것, 어떤 오해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기자는 모든 취재원과 만납니다. 뭐 이재명과도 만나고 뭐 민주당과도 만나고 접촉을 합니다. 당연히 전체를 쳐다보지 않으면 균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과시하는 건 언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뭐 좋게 그냥 오락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패배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무책임 비겁한 정치인은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이젠 여기에서는 끝내야 합니다. 구태정치입니다. 이재명 처벌할 수 있습니다. 왜 처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도 이재명 처벌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내일 권성동이 이제 결정하면 됩니다. 정 안 되겠으면, 뭐 권성동의 그동안의 태도로 보면 정 안 되겠으면 지금 대다수 100명 이상이 찬성하는 자율투표에 맡기는 것, 그게 대안입니다. 자율투표라도 맡기면 이 부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단결해서, 친한 친윤 단결해서 일부 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드는 가짜뉴스 뭐 선동하는 자기 살 길만 찾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도려내고는 똘똘 뭉쳐서 이재명 처벌하고 민주당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길이 보이는데, 윤 대통령도 다는 아니지만 그 부분을 제안하고 있는데, 제시하고 있는데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추적하겠습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